가운데 하단에 아래 있는 수시 원서 접수 끝 이제는 정시로라는 표현은 오늘 그 민준 멘토가 준 답변 중에 제가 되게 인상적이어서 여기 밑에다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근데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죠. 맨 처음 이제 수험생활 중에서 가장 위기와 극복 방법은? 이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 민준 멘토부터 얘기를 하자면, 요 얘기를 했어요. 민준 멘토는 8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좀 설명을 해주죠. 예. 저는 이제 그 재수 생활 때가 이제 그 코로나 시작이었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8월 때 재수학원이 이제 강제로 문을 닫았어야 하는 시즌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뭐 나가라 마라 해서 막 혼란스러웠던 시기인데, 그래서 공부에도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집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되고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들다기보다는 외부 상황에 의한 스트레스 이런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압박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저기 PPT에 뭐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말이 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지를 생각을 해보고 이제 선생님께 숙제를 받아서 이제 매일매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음. 예진 친구는 이제 뭐, 그냥 크게 없었지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있었다. 이렇게 네,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렇게 정리를 했는데, 네. 저는 음, 일단 크게 슬럼프가 오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대신에 저는 뭐가 있었냐면, 초반 한 3월부터 4월쯤에 학원에 이제 코로나가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피하지 못하고 걸려서 일주일 동안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때 딱 걸리고 다시 이렇게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집이며 뭐며 이런 걸 다 들고 갔는데 막상 집에 가니까 그냥 너무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휴가 나왔다고, 휴가 일찍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냥 푹 쉬자 해서 쉬었습니다. 쉬고 다시 학원으로 돌아와서 잔류를 했죠. 4월 휴가를 안 나가고. 그리고 5월 휴가도 안 나갔습니다. 그때 6평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었어서 6평에 집중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안 나갔는데, 그래서 6평이 끝나고 나니까 이게 거의 2달 가량 쉬지 못하고 계속 달려왔던 게 쌓여서 너무 집중이 안 되고 힘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6평 끝나고 바로 휴가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일단 분석을 하고 다시 수업도 듣고 내가 다시 문제 풀고 해야 되다 보니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시간이 안 간다. 그만하고 싶다. 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도 여기 민준 멘토님처럼 똑같이 그냥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핑계로 공부를 쉬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단순하게 많이 미뤄왔었던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즌에 딱 잡아서 수능 특강을 아예 끝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민준, 네. 이 질문을 저희가 했던 거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상위권 대학에 간 친구들도 수능까지 가다 보면 위험한 순간이 있고 그 위험한 순간들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질문을 아마 원장님 뽑으셨던 것 같고, 사실, 집중이 덜 되고 공부를 안 할 핑계가 훨씬 많잖아요. 핑계를 찾아보면. 그렇지 않나요? 뭐 재수생이든 고3이든 당장 오늘만 치더라도 며칠 동안 수시 원서 쓰느라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번 주는 쉬어야지 등등의 후반기로 갈수록 개인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공부를 할 핑계보다는 안 할 핑계가 훨씬 많은데,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그러니까 질문을 주고 얻었던 것 중에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그래서 민주문투는 저 때 뭐 했었어요? 저 시기에? 저 시기에 이제 그래도 이제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쭉 했던 것들을, 오답들을 한번 쭉 정리를 했어요. 그거는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내가 이때까지 했던 걸 보는 거니까. 그리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개념도 쭉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저는 그래도 다른 과목 중에서는 영어를 좀
쉬워했던 편이어가지고 영어 공부를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공부가 안 될 때는 안 되니까 공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할 만한 여지가 있는 걸 갖고 공부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 두 멘토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하반기로 가서 그거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세 번째 우리 수민 멘토는 반수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재수가 됐든 반수가 됐든 그 과정에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려고 그런 마음을 늘 먹으면서 극복했다고 그러고 이 친구도 이제 그 처음에 수학이 계정교과가 아니라 이제 문이과 통합으로 바뀌면서 그게 엄청 힘들어가지고 자기도 고통스러웠다는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면 질문을 들어가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수능날 이제 위기가 왔을 수 있고 그 수능날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했냐. 우리 후배들도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을 수 있고 아직 안 치러본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 물론 뭐 N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제 민주멘토는 그 번호를 적어줬는데 저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저 말이 인상적이어서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위기가 온다. 저걸 조금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랑 약간 수능이 달라서 저는 항상 수학을 풀면 한 12번, 13번쯤에서 막혔던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12, 13번 때를 가면 이제 막힐 거니까 준비를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딱 9번 문제에서 항상 뻔하게 나오던 유형이고 연습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렸는데 계산이 안 되고 막 빙빙 도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9번은 아무 생각 없이 풀어서 넘겼던 문제인데 왜 이게 막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멘붕이 좀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맨 뒷줄이었거든요. 수능 시험장에서. 근데 맨 뒷줄은 또 감독관님이 같이 계세요. 또. 그래서 감독관님이 왠지 내 풀이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손이 발을 떨리고 막 그렇게 됐다가 갑자기 이제 딱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봤더니 시간이 한 5분 정도 지나 있었던 거죠. 그때 딱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럴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설 모의고사나 모의고사 연습을 할 때 이랬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지?를 생각해보니까 무조건 넘겨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문제에다가 별표를 쳐놓고 넘겼어요. 그리고 그 쭉 다 풀고 나서 그 문제를 다시 돌아와서 지우개로 다 지우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해봤더니 뭔가 새로운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여곡절로 위기를 넘겼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위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오니까 그때 당황은 하겠지만 당황했더라도 정신줄을 한번 잡고 이제 다시 시작해보면 보이는 게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측했으면 위기 아니지. 네, 그렇죠. 그치. 그쵸.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늘 어디서 날라올지 몰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은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내가 막히면 그게 킬른 거지. 그치. 그런데 이제 특히 올해 수학 같은 경우는 문항 배치가 6월에도 9월에도 달라지고 하니까 아니 수능 때 또 바꿀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번호 갖고 되게 조심할 것 같아. 그다음 우리 예진이. 네. 저는 크게 수능 당일에 문제가 됐던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수능 일주일 전에 제가 긴장을 엄청 많이 해서 불안해하고 그랬었다가 그게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그게 탁 풀리더라고요, 긴장이. 근데 이 긴장이 한순간에 풀리니까 갑자기 급성 축농증이 와서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열이 나고 코가 맹맹하니까 집중도 잘 안 되고 잠이 계속 오고 약에 잠이 오는 게 있었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일주일 전에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이거 수능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공든탑이 이 축농증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냐 막 이런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차피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은 내가 그동안에 했었던 공부를 정리하는 거니까 새로운 거를 더 가져가려는 욕심을 버리고 차라리 컨디션 관리하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하자.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조금 한 8시쯤에 일찍 잠에 들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냥
맨날 하루에 하나씩 쌍화탕 사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견뎌야 된다.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막히는 거 넘기는 거 네. 괴롭지, 그지? 네. 어렵지, 그지? 네. 어. 근데 그게 네. 저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한 번 되어 보니까 그냥 무조건 넘어가야 된다를 거의 1년 동안 스스로 외웠어요. 현역 수능 때 네. 이거를 국어에서 넘어가지 못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서 한 지문 전체를 그냥 찍고 끝냈었거든요. 독서 지문 전체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망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런 생각으로. 민준이는 현역 때 잘 넘겼었어? 저도 그러니까 넘기기는 하는데 그 넘길 때마다 계속 그 문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잘 못 벗어났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제 수능 때가 그 15번보다 14번이 더 어려웠어가지고 원래 객관식은 항상 마지막 번호가 어려워야 되는데 그 전 번호가 어려웠던 상황이어가지고 이거 어려우면 그 다음 거 못 푸는데 맞아, 맞아. 이 생각에 좀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풀렸어야 되는 걸 찝찝하게 넘기고 와서 지금 문제를 풀고 있으면 이 풀면서 배꼽 못 풀었는데 어떡하지? 그 다음에 뒤에 더 어려운 거 나올 텐데 어떡하지 하면서 이 문제에 집중을 못하니까 자꾸 실수가 나오고 그러는 게 있는 것 같고 이번에 특히 부평 같은 경우는 국어에서 시간 부족한 친구들 굉장히 많았으니까 아까 예진이는 수능 때 뒤어가지고 그걸 얻고 재수 때 고쳤는데 우리 고3이들은 9월 때 뒤었으니까 수능 때는 그러니까 9월이 그런 걸 되게 잘 그렇죠. 알려줬죠. 그러니까 되게 축복과 같은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문항의 배치나 또 기존의 관습적인 걸로 들어있는 거. 아무래도 이 기출문제나 뭐 이런 걸 풀다 보면 아까 뭐 민준이가 얘기했던 거나 이런 것처럼 몇 번 문제는 어렵고 몇 번 문제는 쉽고 뭐 이런 것에서 좀 뭐 역으로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어려워서 내가 맨날 넘기는 문제인데 풀려서 요번 수학은 그랬거든요. 구평 수학은. 요번 구평 수학은 이게 왜 풀리지? 뭐 이런 거지. 마구심에. 왜 풀리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심지어 답도 나오고 답이 선택지에 있고 그래서 답을 쓰면서도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이것도 틀렸을지도 몰라. 그리고 맞아, 또 풀고 그거 막 이렇게 풀고 하다 그래서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리고 막 이러는 것들이어서 굉장히 이제 축복과 같은 구평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네, 예. 진짜로. 오늘 못 나온 우리 수민이 같은 경우는 이 두 친구보다는 좀 더 극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떻게 이건데,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네,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OMR이 아니라 이제 가채점표를 갖고 가는데 이제 반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느라고 정신없이 있다가 그날 아침에 가채점표를 봤는데 바뀐 수능이랑 문항 번호가 다른 거지. 그것도 동생 학교에서 갖고 와서 동생이 하나를 줬대. 네, 동생이 고3이었거든. 그래서 갖고 갔더니 이 옛날 아니 학교가 어떻게 옛날 가채점표를 줬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꼭 늘 가채점을 꼭 하던 친구라 엄청 당황스러웠고 이제 또 두 개를 갖고 있어서 이상한 거 갖고 있어가지고 그땐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감독관 선생님이 너 왜 이상한 거 갖고 왔어? 부정행위로 걸릴까봐 막 그거도 엄청 신경 쓰이고 그랬다는 얘기. 그러면서 이미 생긴 일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얼른 그래서 넘겼어요. 결과적으로는 가채점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서는 그 어려운 국어에서 98점 받았지. 재작년 국어에서.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계속 뭐 저희가 맨날 똑같은 얘기 하니까 뭐 시험 운영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된다든지. 근데 사실은 두 친구 다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학원에 다녔기 때문에 두 친구 다 운영 원칙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 운영 원칙을 가지고 그 운영 원칙에 맞게 자꾸 실천을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제가 워낙 많은 학생들을 만나니까 이제 엄마들도 많이 듣고 계시니까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만났던 애들 중에 6평 때 한번 1교시 때 배가 아파서 국어 시험을 망친 친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9평 때 그랬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9평 때는 이제 영양 보충한다고 엄마가 맛있는 걸 사갖고 오셔가지고 고기를 먹었는데 그게 탈이 나서
계속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다 쏟아내니까 나중에는 이 기운이 없어갖고 탐구는 볼 수가 없더래요. 그 다음 또 한 친구는 자기가 이제 불당면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매운 거를 6평 전날 먹은 거지. 먹고서는 그 다음날 또 애 표현으로는 죄송해요. 방송에 똥꼬에서 계속 신호가 와서 도저히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엄마들도 아이들 음식 조절 이런 거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모든 수민 멘토가 글로 보내줬던 걸 제가 한 부분을 조금만 읽어드리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컨트롤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 메뉴를 미리 먹어보고 커피와 정해둔 간식거리를 먹는 시간까지 정해둔 채로 루틴을 연습하고 돌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배탈이 나거나 아프지 않도록 얇은 옷을 여러 개 챙기고 수면 패턴까지 어플로 유튜브 영상을 활용해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저는 수능에 너무 과하다 싶은 것도 안 좋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성과 성의를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민이가 했던 거는 좀 이따가 이제 뭐 자막으로도 한번 나올 건데 PT에도 한번 나올 건데 굉장히 아름다운 일을 하나 했어요. 그거를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뭐 수능 일정한 기간 앞에서 저는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런 게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성들이 모여서 어떤 결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가 자기의 과정과 수능을 엄청나게 소중하게 다룬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힘든 공부도 하고 그 어려운 일도 겪으면서 멘탈 관리까지 했는데 마지막에 너무 귀한 아이를 만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성의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